하반기엔 경기가 조금 나아질 거라는 정부 전망에도 우리 기업들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산업인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고 IT 강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동반 침체하고 있습니다. 이 침체 언제까지 가는 건지 오늘 박찬영 해설위원과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 우리나라 제조업 IT 산업 워낙 어렵다는데 어느 정도나 어려운 겁니까? 우리나라 수출을 이끄는 분야가 제조업 그리고 이 반도체 IT 이 두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각종 지표가 지금 안 좋은 수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제조업부터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통계청에서 내놓는 제조업 생산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난 7월에 마이너스 8.1%를 기록했고요. 이게 지난해부터 계속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매출에도 영향을 줘서 한국은행이 2분기 매출 조사 결과를 제조업 매출 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마이너스 6.9%에서요. 1분기보다 한 3배 정도 더 나빠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이걸 더 큰 문제는 제조업 전체로 봤을 때 이게 잠깐의 추세냐 그게 아니라 한 2011년 그때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조업이 어느 정도 성장세를 유지해 왔었는데 그 이후에 급격히 지금 무너지기 시작해서요. 계속 안 좋다가 2017년, 18년 잠깐 좋았고요. 그리고 2021년에 그 재정을 많이 풀면서 그 덕에 2021년에 잠깐 좋았다가 올해 안 좋아졌는데 지금 상황은 금융위기 이후 폭도 가장 깊고 기간도 더 길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제조업 악화 이거는 보니까 1년 넘게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거니까 작년 말부터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게 그래프로 나왔는데 수출 악재 때문이라고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했었는데 IT 같은 경우는 좀 다소 충격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이제 이게 보면은 그 무역협회에서 미국하고 중국을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수입하는 IT 제품 그리고 IT와 통신을 합한 ICT 제품군의 그 수입액을 비교를 해봤더니 8달 동안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4.8% 어마어마하게 이제 줄어든 거죠. 중국도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30% 기록했습니다. 이제 절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많이 하는 국가에서 이렇게 줄다 보니까 이 반도체, 컴퓨터 등 이 5대 IT 품목이 수출 감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까지 지금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요. 8월에 이제 과기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 정보통신산업 수출액이 마이너스 16.7% 지금 그래프로 나오고 있죠. 있는 거죠? 저 제일 위가 0%입니다. 다 지금 마이너스인데 이게 지난 14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보통 이런 정보통신 산업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도 덩달아서 13개월 연속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주로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조사업체 GfK가 조사를 해봤더니 노트북을 포함한 이 IT 제품군의 판매액이 상반기 마이너스 20% 줄었다고 그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둔화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국은행이 이제 8월 금통위 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IT 이 산업의 경기 반등 시기가 과연 언제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그런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침체가 길어지면서 이제 이 분야에 대한 돈줄이 마를 텐데 투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향후에 수요가 좀 좋을 것 같다든지 아니면 그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그렇죠. 늘리게 되는데 각종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스스로들도 지금 안 좋다라는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7월에 설비 투자를 보면 마이너스 8.9% 설비 투자가 좀 줄었거든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기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타격이 큰데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고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가운데부터 왼쪽으로는 연도별입니다. 2022년은 13만 5천 명이 취업자가 늘었는데 올 한 해만 보면은 1월부터 매달 줄어서 지난 8월을 보면 6만 9천 명이 줄었어요. 근데 저 숫자를 다 보면 저거 다 합치고 앞으로의 추세를 보면 잘하면 올해 20만, 30만 명의 취업자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고용이 약간 1%대 제조업과 달리 약간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제조업, IT 워낙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효자 산업들인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첫 번째는 우리나라 국내 경기 상황 그리고 수출 상황에 달려있다고 보여지는데 제조업체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제조업 업황 BSI라고 해서 경기 실사지수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를 본인들의 판매 실적 같은 걸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기준이 100입니다. 100 이하면 안 좋게 보는 기업들이 많다는 건데 이게 67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지난 2월 이후 최저로 지금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은행이 봤을 때 이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이 금리와 지금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금리 인상 기조가 내년에나 이제 끝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나 좀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수출이 정확히 글로벌 제조업 경기랑 맞닿아 있습니다. 방향이 거의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제조업도 내년 이후에나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요. KDI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경기가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의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어두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다만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 우리나라 GDP가 한 1.7에서 2% 다른 경제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제 좀 실물에 있는 기관하고 좀 다른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근거가 있는데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반도체 상황이 이제 4월부터 좋아질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내년 상반기에 IT가 만약에 살아난다면 올 4분기부터 좋아질 거라는 예상이 있지만 사실 이 4분기부터 좋아진다는 거는 이미 지난 2분기부터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던 걸 계속 미룬 상황이에요. 근데 4분기에 좋아지더라도 흔히 말하는 상저하고 하반기에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곧 추석인데 마음 무거운 분들 워낙 많겠습니다. 박영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